수원은 수도권에서 절대 안 놓는 도시예요. 맞아요. 예,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있는 도시고요. 네. 이 잠깐의 흔들림으로 흔들리겠느냐. 네. 결국 원래대로 회복할 가능성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고요. 네. 자, 오늘 부령님과 이야기할 이제 사이버 임장기 이곳은 이제 영통구입니다. 근데 이 영통구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네. 분당구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분당구 같은 거라서 네. 영통구가 뭔데라고 모르시는 분들도 우선 있고 네네. 영통구로 하나로 묶어도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네. 그 얘기도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영통은 어떻게 나눠지는지. 네, 일단 영통 그러면 수원에서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동네예요. 영통 그러면 네.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동네고. 네. 근데 그 영통도 쉽게 말하면은 영통구 안에 네.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되는 곳들이 두 군데가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영통구 광교 쪽. 우리가 영통구 안에 네, 광교. 뭐 의동 해가지고 예, 의동, 광교가 광교동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하여튼 그쪽에 이 지역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교 신도시라고 부르는 네. 이쪽 지역이 영통구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네. 재밌게도 판교가 분당에서 조금 분당구죠. 분당구. 뛰고 싶어 하는 것처럼 영통구 안에보다는 우리는 그냥 그 자체가 광교야라고 네네.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광교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광교가 들어서기 전에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했던 지역, 지금 이제 신분당선으로 얘기하게 되면 청명역, 영통역, 분당선 라인. 분당선 라인, 분당선 라인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청명역, 그다음에 영통역 이 주변에 있는 그 영통지구라고 불렸던 네. 아마 90년대 후반에 지어졌던 이 아파트 되게 오래됐죠. 이 아파트가 사실은 영통의 시작이었던 동네거든요. 신도시죠, 거기도 어찌 네. 보면은 나름. 그러니까 과거의 광교 같은 느낌. 그래서 네네. 당시에는 신도시라고 부르지 않았고 영통지구라고 불렸었는데 그 20여 년 전에 영통 지구 안에 살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는 네. 자기네 동네를 영통 신도시라고 불렀어요. 영통 신도시라고 네네. 부르고 신도시라고 안 부르면 약간 매장시키는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었던 동네였다. 네네. 그리고 이제 영통에서 조금 더 떨어져 나가서 지금 이제 아래쪽 망포동 쪽, 네. 이 망포동 쪽까지 좀 영통지구가 확산되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굉장히 사람들이 근데 망포 쪽은 이제 또 다른 그 권선 쪽하고 좀 요즘에 묶이는 분위기라 좀 그렇지만 바로 네. 붙어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일단은 광교, 그다음에 구영통, 망포 쪽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한 세 군데 정도로 나눠져 있고 지금도 이 지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는 게 좋죠. 수원이 되게 큰데 수원이 네. 정말 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영통구가 이만한데 네. 이 위는 사실 개발이 거의 안 돼 있었다가 이제 그렇죠. 광교 신도시가 생기면서 뭐 여기 유원지 있고 했던 호수 이런 데 주변으로 원천 유원지라고 불렀죠. 그 싹 당시에. 이제 한번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네. 광교로 만든 거고요. 그 전에는 이제 요쪽이었고 여기에서도 이제 분당선 라인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 역세권이고 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라인이 또 생기면서 그 동네 택지지구 조성됐으니까 네. 얼마나 또 깔끔합니까? 그래서 나 영통 살아 했던 데가 이제 영통구 안에 우리가 기존에 불렀던 영통 지역 이렇게 네,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고 네. 바로 한 칸 옆이 또 망포니까 네. 망포는 또 영통 옆 바로 옆이고 그렇죠. 또 이걸 같이 묶였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권선 여기 쪽이 좀 개발되면서 이제 여기로 약간 좀 기울긴 했지만 그래도 네. 여기가 학군도 좋고 그렇죠. 집도 되게 좀 쾌적하고 대단지고 학군 다 그냥 살기 좋은 약간 미니 분당 같은 느낌으로 이제 조성됐었던 네. 그런 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할 때는 광교는 아니고 영통입니다. 그 이진님이 이제 써주셨는데 보면은 인구가 수원이 120만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특례시이긴 한데 원래 그 왜 우리 그 광역시 안 해주냐 네. 했던 그 가장 큰 곳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수원의 남부에서는 가장 큰 도시고 사실상 경기도의 대표 도시이기 때문에 너네가 나갈 수는 없다 하면서 계속 잡고 있었다가 이제 특례시 됐는데 인구도 많고 소득이 엄청 높잖아요. 그렇죠. 바로 옆에 삼성전자가 엄청난, 공장들이 있고 네. 대기업들이 있으니까요. 삼성전자가 아예 수원 안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동탄도 있고 뭐 지금 평택에도 있고 계속 짓기 때문에 이 수원 쪽에 있는 분들이 서울을 잘 안 오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친구 대학교 때 수원 사는 애가 있었는데 자기는 수원에서만 계속 있지 서울 갈 생각을 안 한다. 자기네들은 수원 사람들은 원래 수원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여긴 자급자족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 인구도 많고 나름 그 놀 곳도 있고 청년들도 많고 학군도 나름 이제 버텨주면서 네. 괜찮은 그런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인구 비율 뭐 이런 것도 적어주셨는데 20대 영유아 30대
많아요. 지금도 되게 많다. 젊은 분들이 정말 많이 사는 동네죠. 그리고 뭐 공장도 많고 해서 네. 젊은 분들이 이제 이사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뭐 인계동 막 이런 데 가면 뭐 명동만큼 막 사람 엄청 바글바글하고 막 술 네. 먹고 막 그런 데도 많고. 제가 인계사거리에서 잠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예. 어떠셨어요? 좋았죠. 그때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그것도 벌써 20년 전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영통지구를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때 막 분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는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그 영통지구 들어가고 싶어서 굉장히 왜냐하면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되게 좋아했던. 그때만 하더라도 영통지구가 이 정도까지 20년 전에 영통지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영통지구의 느낌이 강한 게 아니라 그때가 스타트였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요런 자료도 뭐 주셨는데 연령별 인구 비율을 이제 구별로 보니 영통구와 건성구에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 근데 여기가 이제 뭐 새 아파트들도 많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사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수원이 워낙 오래된 도시니까 네. 나머지 도시들은 지금 뭐 신축들이 들어오곤 있지만 대규모로 공급된 데는 요 두 곳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좀 많이 싸우시는 것 같아요. 서수원과 동수원에서 맞아요. 지금은 동수원이라고 말하면 지금 우리가 영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동수원이잖아요. 네. 이 동수원 쪽으로 움직임이 굉장히 요렇게. 커졌는데 네. 이제 요즘 들어서는 점점 사람들로 하여금 서수원의 힘이 세지는 좀 약간 서수원. 왜냐하면은 니네들이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20여 년 전에 영통지구가 처음 들어서면서 동수원의 느낌이 강해졌던 것처럼 네. 이제 서수원이라고 하는 동네가 일단 화푸가 화푸 쪽 이제 북수원 서수원 다 포함해서 얘기하자면 네네. 화푸가 새로운 동네를 막 이렇게 좀 개척했다고 할까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호재 같은 게 각종 뭐 수원 비행장, 군 비행장 이전한 홈에 실지고 들어섰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쪽으로는 분명히 전체적인 분위기는 서수원으로 확장되는 형태가 될 거다. 네. 이렇게 저는 느껴지고요. 네. 북수원이 서울에 더 가깝지만 뭐 이쪽이 더 좀 많이 좀 인정받고 조금 더 이쪽을 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거 아닐까요? 지하철 라인이 이제 네, 지하철 이쪽에. 라인이 통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상하게 군부대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는데 그 비행장 있는 쪽. 그 비행장 옮긴다고 여기 있는 거 계속 옮긴다고 하는데 이게 몇 년째 나온 얘기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들한테는 그게 없어졌을 때 엄청나게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저는 뭐 저도 이제 광교에 살아봤지만 이 신분당선의 파워가 사실 되게 큽니다. 이게 큰 게 수원을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갈 만한 거리로 만들어준 데가 이 신분당선이지 않았나. 그렇죠. 왜냐하면 분당선이 타보셨지만 돌아요. 얘가 너무 돌아. 이렇게 용인 들렸다가 막 천천히 온단 말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물론 1시간이면 가지만 그 뭔가 느낌은 한 30분대로 끊는 느낌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기 이제 신분당선 타면 이제 강남까지 그러니까 가깝기도 하고 강남역으로 가는데 분당선은 돌기도 하고 설렁역으로 가니까 또 한 번 돌아야 되니까요. 물론 그 라인도 많이 타고 다니시지만 그래도 뭔가 라인이 두 개가 생겼다는 거. 그러면서 좀 수원 광교가 뜨기 시작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영통도 같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그게 있어요. 저도 여기 살면서 영통 쪽으로 나오는 게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요. 여기가 뭐 어떤 그 지하철이 없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타고 가기도 좀 뭐하고 차로 가기도 뭐하고 해서 광교 생활권, 영통 생활권이 약간 분리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자꾸 기대하고 있는 게 지금 무슨 선이죠? 저기 인덕원에서 동탄선으로 가는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기대하고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뭔가 미흡한 인덕원 동탄선을 기대하는 게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지금 연결되려면 어쨌든 지하철 이제 기반 이제 생활권이 됐기 때문에 지하철이 연결이 돼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추진은 하고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화서 쪽으로도 지금 이제 신분당선이 이렇게 이어질 거잖아요. 요것도 뭐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요 수원역에 GTX-C. 수원역은 진짜 제가 알기로는 명동 다음으로 뭐 유동인구 많고 막 하는 상권으로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수원역도. 그래서 여기도 지금 KTX가 있고 경기 남부에서는 여기서 뭐 이제 뭐 KTX나 이런 걸 출발시키겠다 뭐 이런 계획들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구도심이라서 구도심 개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모든 그 우리나라의 화두가 돼버렸잖아요. 부동산 개발에. 그러니까 수원역 주변은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원역을 어쨌든 뭔가 기점 삼아서 여기를 중심으로 뭔가 개발하려는 어떤 인프라 계획들이 네.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하여간 서울 간의 접근성이 좀 좋아진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다. 수원 통합세무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수를 걷는 세무서로 유명하다. 근데 이거 삼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겠죠. 삼성전자 뭐 본사 있고 하니까 네. 뭐 당연히 많이 거둘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네, 지자체 단일 도시 기준으로는 기업 소재 매출액이 이거 삼성 때문이겠죠. 뭐 수원시가 가장 높다. 삼성의 도시. 근데 진짜로 가면 삼성의 도시입니다. 저 광교 가면은 네. 광교 살면 다 삼성 사람이었어요. 진짜 저 살 때도.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인계동 아까 회사 다닐 때 영통 얘기만 한 것처럼 그때도 영통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삼성의 도시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어디 삼성에 걸쳐 있든 뭐 네. 아내든 남편이든 어딘가에 다 한 명씩은 다 걸쳐 있는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삽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교통은 이제 광교까지 가면 36분. 근데 제가 실제로 이걸 타보고 다녔으니까 네. 역이 좀 깊어가지고 뭐 이런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면은 그래도 한 50분 정도 잡아야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게 그 실제 타는 시간은 좀 짧아가지고 네. 분당선하고의 어떤 체감은 확실히 차이가 좀 납니다. 저도 몇 번 타봤는데 확실히 틀려요. 이게 조금 더 좀 편한 게 있고 네. 그리고 선릉에 내려서 또 강남역 갈아타는 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없애준다는 것만으로도 좋고 보통은 버스로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네. 그래도 좀 지하철이 깔끔하고 편하니까. 그리고 뭐 이런 교통 같은 것들도 임장해서 많이 써주셨는데 입주 물량이 팔달구와 장안구에 집중돼 있다. 그러니까 재개발 물량들이죠, 사실. 네, 워낙 오래된 도시기도 해가지고 지금 네. 재개발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네, 수원역 인근으로도 막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자료들을 막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장을 해봤더니 영통구입니다. 이쪽 이제 청명이 하나 있고 영통이 하나 있는데 네. 여기도 약간 좀 느낌이 좀 달라요. 여기 언덕이 있어가지고 이쪽이 네네. 여기 분들하고 이쪽 밑에 영통 분들이 요 중간에 여기 상권 있잖아요. 상가 있죠. 거기서 다 만 맞아요. 학원도 있고 여기 네. 제가 옛날에 여기 있었는데 네. 너무 신기한 게 유모차 미는 네. 엄마와 토하고 있는 그 고등학생과 그러니까 유흥가와 술 먹고 뻗어 있는 직장인들이 같이 있어 여기.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걸 저도 되게 크게 공감했던 게 여기가 일반 도시 뭐라 그랬죠? 일반 그 아파트 단지가 있는 그 정가운데 있는 상가인데 네. 엄청나게 유흥가가 발전돼 있다. 그래서 맞아요. 정말 다 많이 섞여 있는. 저도 여기서 몇 번 곱창골목에서 네. 술 한 잔 먹고 네네.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여기 중심 상업지로 이렇게 모여 있고 주변이 다 아파트로 둘러싸져 있다 보니까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여기 가면은 신기한 그러니까 모두가 다 모여 있다. 네. 제가 옛날에 안양 평촌 살 때도 범계역 앞에 네. 거기도 있잖아요. 거기도 똑같습니다. 거기서 유모차 밀고 있는 엄마 아빠와 옆에는 막 쓰러져 있는 막 직장인들이 같이 있는 뭐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뭐 이런 단지도 한번 보면은 보통 뭐 97년에 짓고 그러니까 제가 회사 들어갔을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뭐 단지가 딱 그냥 전형적인 그 한 20년 조금 넘은 네. 아파트 단지 같은 네. 느낌. 그래서 지하 주차장 조금 있고 지상 주차장이 주로 돼 있고 이런 식의 뭐 살기에는 뭐 불편함은 없지만 최근 신식의 아파트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어떤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아파트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그렇죠.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 요즘 분위기는 어떤가 한번 기사를 한번 보면요. 네. 우선 요즘 집값 하락이 가파르다라고 지금 기사들이 뜨는데 네. 왜 그렇게 보세요? 여기 지금 광교 때문인가요? 이게 네. 그 부분을 좀 먼저 설명을 좀 간단히 이제 이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역사처럼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재작년 초쯤에 저희 전문가들한테 정말로 많이 물어봤던 분들이 뭐냐면 그 2019년 20년 그때 전후로 해서 그 전에는 전부 다 신축만 물어봤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전부 다 그 다음에 신축이 더 비싸지니까 가야 될 곳이 어디냐. 네. 근데 그때 상황에서 이 영통이라고 하는 곳들을 주변을 보게 되면 네. 망포에 신축 들어섰잖아요. 그다음 광교 신축이다 보니까 굉장히 물량도 많았어요. 비쌌잖아요. 이쪽으로 굉장히 지켜보던 분이 너무 많이 올라 버리니까 그분들이 가야 될 곳을 찾아서 우왕좌왕하던 시기가 바로 그때 시기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분들이 전부 다 어디를 보기 시작했냐면 네. 그때까지만 해도 영통은 오래됐다 썩었다 하다가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고 사는 데 지장 없고 학군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영통 어때요라는 질문들이 정말 많이 나왔던 동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2020년, 21년 영통이 그만큼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고 네.
많이 오르는 과정에서 또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갔고 이 중에는 또 영끌이 발생을 했고 이런 분들이 발생한 상황에서 수원의 입주 물량들이 지금 이제 다시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 영끌했던 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간 그 지역들 중에 대표적인 지역들이 지금 크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지금 흔히 말하는 영통이 네. 그 대상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지금 뭐 물량도 뭐 있고 한데 많이 올랐던 곳이 또 많이 떨어졌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 막 올라가고 하니까 나 이제 좀 가지고 있어야지 했던 분들도 이제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기존에 거래량도 많았었으니까 팔아야 되는데 이제 거래량이 또 안 받쳐주고 하니까 그렇죠. 또 뚝뚝뚝뚝 내려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뭐 다른 지역들도 그렇긴 하지만 여기는 좀 하락을 좀 한 지역이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뭐 입주량이 어쨌든 좀 계속 있는 지역이긴 하니까 수원이 전체적으로 좀 입주량이 좀 있잖아요. 있잖아요. 있죠. 있는데 아까 얘기 속에서 우리 나왔지만 수원은 수도권에서 절대 안 놓는 도시예요. 맞아요. 네,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있는 도시고요. 이 도시가 흔히 말하는 썩어도 준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도시가 이 잠깐의 흔들림으로 흔들리겠느냐. 결국 원래대로 회복할 가능성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것들이 지난 20여 년 동안에 이제 뭐 제가 봐왔던 20여 년 동안에 이 수원이 수많은 지역들을 선택하면서 너 어디 갈래라고 하면은 수원이 상위권 5위 안에 들어요. 저한테는. 당신 같으면 가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하시는 걱정은 내가 과거에 일어났던 일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런 거긴 한데 워낙 좋은 곳이니까 다시 저는 회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지역이에요. 입주 물량이 좀 많긴 하지만 팔달구 쪽이잖아요. 장안구 쪽. 아직까지는 영통구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진 느낌이 그 우수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봐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급자족이 되는 자족 도시이기 때문에 삼성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뭐 어떤 인구 감소나 뭐 이런 얘기들 뭐 젊은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이 지역에는 좀 해당은 좀 덜 될 수 있다. 아무래도 다른 데서 막 계속 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동쪽이 지고 서쪽이 뜬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내용상으로는 뭐 특정 지역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긴 한데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대 초반에 영통과 광교들이 이어지면서 동서원 쪽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었잖아요. 이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지역들은 오히려 더 이상 개발할 곳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구도심이라고 하는 지역부터 그다음에 서수원 쪽까지 이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기회가 높아질 만한 곳들은 이제 동서원에서 서수원 쪽 이제 특히 이제 저는 자금이 부족한 분들한테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 여기 이제 이 기사 같은 경우는 뭐 수원의 주거지 선호 변화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조금 오해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오해는 있는 것 같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썩어도 준치라는 것처럼 그러면 강남은 벌써 이동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광교에서 화서로 주거지 선호 변화는 아닌 것 같고 뭔가 돈의 흐름, 투자의 흐름과 사람들의 그 어떤 주거지 이동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동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갖다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수원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만큼 좋은 곳이고 그 과정에서 동선을 거쳐서 이제는 다시 서쪽 또는 북쪽 이쪽으로 개발 호재들이 넘어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회가 되게 많이 생성될 만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수원은 뭐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은 도시라는 건 뭐 명확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뭐 집을 사든 실거주를 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 제일 걱정이 앞으로 뭐 인구 줄고 뭐 한다는데 뭐 어떻게 하냐라는 거에서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면 가장 안전한 지역이 어디냐 했을 때 뭐 서울이겠지만 그래도 수원 정도면은 충분히 당장 한 몇십 년 안쪽에는 크게 걱정은 없는 지역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가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걱정이 없는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수원이 중심지로 떠오른다는 뭐 기사인데 요거는 이제 그냥 적절하게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수원은 이제 버리고 서수원이 동수원을 역전한다는 그런 거로 이해하시기보다는 그냥 동수원만큼 서수원도 개발을 이제 많이 할 거다라는 거로. 근데 이게 뭐 어찌됐든 이제 집을 사거나 하실 때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금액으로 집을 샀는데 뭐 가치가 상승하는데 분명히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거 때문에 전 더 큰 것 같아요. 화서역 쪽이 어쨌든 사실 그동안 그 뭔가 뭐 중심지라고 할 수는 없었는데 근데 이제 광교선이 이어지면서 이제 교통이 이제
좀 편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지역은 숙성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네. 느껴지는 게요. 제가 지난장 끝 무렵 때 이 화서에 투자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옛날에. 네, 그때 뭐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동문 아파트인가였어요. 그 당시에. 네. 근데 그때는 별로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 동네 이렇게 뭐 화서 프루조 화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왜 이렇게 됐을까?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게 되는데 그냥 다 필요 없고 모든 것이 계속해서 하나씩 개발되고 변경되면서 숙성되면은 결국 터지는 것 같아요. 지금 화프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주변에 뭐가 무슨 담배창 무슨 창이 있어가지고 네, KT 엔진. 네, 그게 뭐 바뀌었기 네. 때문에 잘 됐다. 그거보다는 사실상 그 주변에 호메실 지구 개발, 신문낭성 통과, 뭐 스타필드, 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쌓여왔기 때문에 그게 터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결국에 낡아지거나 아니면 주변에 인프라가 이제 가득 차면 그때 이제 또 한번 개발 여력이 생기는 거지 뭐 무조건 그냥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니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쌓여가지고 바뀌는 이제 턴이 온 거죠. 화서가 뭔가 그런 빛을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역에 이제 뭐 GTX도 생기고 하는 것들에 또 바로 옆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준 것 같고 그게 뭐 고색까지 간다라는 뭐 기사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동네 뭐 대장 아파트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은 영통 쪽에 가장 비싼 아파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실에서 찾아보니까 청명마을 삼성 요게 뜨네요. 그러니까 이게 자주 바뀐다는 네. 거는 감안을 하시고요. 네, 네. 청명, 대우, 벽산, 삼익 뭐 이런 곳들이 이제 가격대들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고 있죠. 네, 7억대 정도. 네. 근데 그 지역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네. 사실상 다 보면 청명역하고 영통역 주변이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여기 말고는 사실 아파트가 없기도 하고 네네. 이제 망포는 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영통역이 이제 나중에 더블 역세권 되잖아요. 네네. 여기가.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청명도 이제 생기면 좋겠지만 네. 영통은 어쨌든 확실하니까. 그래서 영통역에서 생기면 여기서 뭐 신분당선 갈 수도 있고 네. 그냥 바로 분당선 타고 갈 수도 있고 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요 지역만 가지고 이제 잠깐 언급을 하자 보면 네. 사실 영통역이 있는 바로 그 앞에 있는 LIG 건영 여기가 이제 선호도가 높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풍립 아파트가 있잖아요. 네. 아래. 그다음에 그 뒤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신나무실 뭐 신명이라든지 벽적골 삼성이라든지 있는데 요 주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초, 중이 같이 또 몰려 있잖아요. 아, 네. 여기 지금 다 네. 있죠. 흔히 말하는 초품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역세권이지 조금만 더 나아가면은 유흥가 그러니까 재밌게 놀 수 있는 상업시설이 있지. 네. 그다음에 초품화지 대부분 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가격대가 높은 것들이 다 요 주변에 몰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요것만 보더라도 아마 이 지역들 이건 청명역도 또 마찬가지예요. 네네. 청명 위쪽으로 보게 되면 그 위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또 몰려 있는 곳이라든지 중고 있고 여기 옆에 네, 초등학교도 있고 그러면 그 중학교 아래에 있는 있고. 벽산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좋아할 수밖에 없겠까 다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 특히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영통이 바로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되게 공부하기 되게 좋은 동네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여기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게 가보면은 이 가격대들의 차이가 느껴지는 것도 있고 실제 여기 가보면은 뭐 똑같은 아파트처럼 보이지만 네. 들어가 보면 또 구조도 조금씩 좀 다른 게 있어가지고 네네. 그리고 그게 있더라고요. 또 바로 강남 가는 버스를 탈 수 있는 또 맞아요. 뭐 정류장 있냐 없냐 이런 것도 또 따지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가서 한번 왜 차이가 나는 거지 청명, 영통, 망포 보시면 또 다르거든요. 네. 망포 쪽도 가격대들이 막 이거 좀 천차만별인 게 여기 또 신축이 또 있잖아요. 네네네. 신축들도 있고 해가지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하시기에는 네. 1차적으로는 영통과 청명역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2차적으로 그 더 깊은 단계로 공부하시려면 망포역을 보시는 게 좋은 게 이 망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왼쪽 편에 네, 면적을 30평을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힐스테이트 영통, 그다음에 영통 아이파크 캐슬 이게 이제 신축이거든요. 네. 이 신축이 있고 여기 나란히 얘네들이 네, 신축이 이렇게 있고 네. 거기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영통 마크원이라고 바로 위에 여기. 바로 위에 거기가 이제 준신축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망포역 주변이 보면은 네, 13년의 지었고요. 네. 약간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망포역으로 가게 되면은 그 네. 망포역 주변에는 정말 많은 단지들이 다 섞여 버려 있어요. 네, 여기 예. 이쪽에.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남개발의 느낌이 들죠. 저의 쓰라린 역사이기도 한데요. 네네네.
영통이 개발되면서 이 망포 지역을 당시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전부 다 신영통 무슨 아파트라고 불리던 곳이었었어요. 네네네네. 그만큼 일반 아파트 그 회사들이 약간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택지 개발 지구가 아니라 일반 그 지역들을 가지고 개발을 했던 곳이다 보니까 약간 네. 좀 그 네모 반듯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든다는 그런 거죠. 느낌 좀 있는 거죠.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 바로 그거였고 그나마 네모 반듯하는 게 그 아래쪽에 동수원자이 네. 이쪽이 그나마 좀 사람들이 그래서 인기가 좀 있었던. 근데 이제 이 지역도 그래서 남개발이라고 싫어했었는데 네. 그게 영통이 확장되고 신축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선호하는 단지로 바뀌어 버렸죠. 네. 여기는 또 화성입니다. 여기 경매로 가끔씩 나오는 것도 네. 보면은 여기 이게 하나 건너면 또 여기도 화성이어가지고 뭐 진안 뭐 이러죠. 네. 거기가. 그래서 여기가 사실 뭐 같은 생활권이긴 한데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조금 그 길이 좀 잘 구획되어 있지는 않은 느낌이 좀 네네. 들고 영통, 청명 쪽은 이제 확실하게 좀 네. 택지를 조성해서 했다. 그런 그러니까 아까 느낌이 말씀드린 좀 공부하실 때는 그 영통부터 보시고 그다음에 망포를 보게 되면 약간 초급 중급 수준으로 공부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지역이다. 네. 저도 그런 식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를. 청명, 영통, 망포 한 번씩 가보시면은 네. 달라요. 특히 이제 가격을 좀 같은 금액대로 다녀보시면은 네.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하락을 했기 때문에 또 한번 그럼 이제 더 이상 쳐다보면 안 되냐 뭐 이게 아니고 이제 오히려 그냥 공부를 하면서 한번 봐볼 시기인 거는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특히 더 열심히 좀 보시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리고 전통적으로 어쨌든 살기 좋은 동네라는 그런 평가는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뭐 이제 나중에 뭐 금리가 좀 안정되고 하면 다시 또 뭐 전세 상승은 사실 뭐 살기 좋으면 올라가는 그런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입주 물량도 많기 때문에 가서 뭐 신축도 보시고 준구축도 보시면서 아 이래서 좀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것도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